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누더기 된 군사강국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까지 축소, 전면전 선언 가능성 증폭, 중국 언론도 우크라이나 승리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2위 군사대국이라던 러시아의 명성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전력 손실 탓에 매년 군사 굴기를 과시하던 전승절 열병식도 축소가 불가피해졌고, 여기에 현대 전쟁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역대급 장성의 사망 기록도 새로 쓰게 되었죠. 전열을 다시 재정비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총공세에 나섰지만 영토 점령은커녕 되레 군사적 무능만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전승절에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키려 전면전 선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중국 언론들도 우크라이나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실질적인 우방국인 중국의 언론들마저 우크라이나 승리를 점칠 만큼 이곳 상황이 러시아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누더기가 된 군사강국 러시아 전승절 기념행사까지 축소 역대급 장성 사망입니다.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를 격파했다고 밝혔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1000대 이상의 러시아 탱크 이외에도 약 200대의 항공기 그리고 2500대의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탱크와 장갑차를 모두 합치면 3500대 이상을 파괴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의 화력은 이미 약화됐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역습으로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동원할 군사 장비를 축소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은 나치 독일이 소련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날로 모스크바 시간 기준 5월 9일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전날 기준, 그래서 4월 30일 기준 러시아군 탱크 1008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부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 전사자만 23,200명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35,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군은 지난 3월 말 총참모부의 명의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 과정에서 러시아 군인 1351명이 숨지고 3825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힌 이후에 러시아의 손실에 대해서는 일절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3월 말이라고 하면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지금 손실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만이 최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중대한 손실을 봤다라고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에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인위적으로 전승기를 맞춰 승리를 선언하는 서방의 관측을 일축한 상황. 이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방송 미디어셋과의 인터뷰에서 5월 9일이 이번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우리 군은 전승절을 포함해서 특정 날짜에 맞춰 군사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승절 퍼레이드가 축소될 가능성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전승일 기념행사의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1945년 5월 9일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승전을 기념해서 매년 군대 굴기,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죠. 올해로 77번째를 맞습니다. 1일 영국의 텔레그라프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대규모 손실로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반영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매체에 따르면 올해 열병식에 러시아 군용 차량이 약 130대가 동원이 되는데 지난해의 191대보다 60대가량 줄어든 규모라는 것이죠. 최신 개량형 전차인 T-80BMV 그리고 대공방 어체계로 판치러 S,
여러 압력탄 발사가 가능한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TOS-1 등 러시아가 과시해온 잔혹한 무기들도 이번 기념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전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참가 병력도 작년보다 한 2,000명가량 줄어든 1만 명 수준에 머물고 해외 정상들도 불참합니다. 올해 열병식과 같은 경우는 과거의 웅자만과 거리가 멀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러시아군을 급속히 약화시킨 영향이라고 이번 열병식의 축소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부인하지만 예상 밖의 고전으로 핵심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되고 병사들 수도 줄어들면서 과거와 같은 화려한 행사를 치를 여력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군의 무능과 사기 저하를 보여주는 신호도 잇따르고 있죠. 미국의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푸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전쟁을 기획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동부 이지움을 찾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에 의한 파편에 부상을 입고 황급히 귀국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주로 모스크바에서 전술을 지휘하는 군 최고 인사가 연일 포격이 이어지는 최전방을 찾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이죠. 분명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적의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하는 굴욕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그의 방문은 극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부상으로 인해 극비 상황인 것이 보안이 실패했다라는 등 러시아군의 무능만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죠.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최소 12명의 장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장군의 죽음만 보면 현대사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영국 국방부도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 4분의 1 이상이 전투력 상실 사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지녔다는 러시아군의 실체가 이번 전투를 통해서 여실히 나타났다는 분위기입니다. 즉, 미천이 드러난 러시아는 발끈하고 나서고 있죠.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1은 전날 러시아가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핵 타격을 가하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며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핵 타격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러시아가 잘못이라도 핵을 눌렀다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에 핵 물자가 계속 들어오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만약 핵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게 인정이 된다면 미국이나 이 서방 세력들도 다시 모스크바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핵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핵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중국 언론도 우크라이나 승리에 무게를 실었다라는 측면이죠. 이제 중국 언론들도 이번 러시아 승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승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28일날 보도를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30% 이상이고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강화되었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격을 하지 못하는 러시아, 그리고 후방에서 군수물자가 들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러면 지금 상황만 볼 때 우크라이나 상황이 훨씬 좋다라는 의미죠. 특히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위기와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등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에서 진단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수물품 보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EU를 통해서 지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EU 자체가 러시아 구소련 무기들이 여기에 쏟아져 들어가고 있고 최신 무기들도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방어에 급급했던 전쟁 상황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적으로 전환될 계기가 됐음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쏟아져 오고 있는 이런 무기들을 사용해서 이제 진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도 27일 연설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밀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쟁 목표가 확대되었음을 선언을 했어요. 여기 이 발언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돈바스 지역과, 우리가 볼 때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 지역, 이 크림반도 지역까지 밀어낼까? 여기는 어떻게 생각할까가 제일 궁금해지는 사실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 반발 후 지금 점령한 영토뿐만 아니라 남부 크림반도, 동부의 돈바스 지역 일부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국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지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즉,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를 계기로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 무기화라는 것은 특히 에너지 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 자원을 계기로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서방 관료들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독일에서 열린 40여 개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돕기 위해 모두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는 것은 유럽 입장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무기 지원도 늘렸습니다. 초반에 방어용 무기를 소극적으로 공급했던 이 서방 국가들이 이제 중화기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죠. 제블린이나 엘로와 같은 장갑차나 탱크를 쏘려고 했던 이런 무기들이 이제 탱크, 전투기, 헬기, 공격용 드론, 이런 식으로 중화기를, 그리고 미사일까지 지금 이러한 중화기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사실이죠. 독일은 처음으로 자주대공포 등 중화기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영국도 서방 국가가 지원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동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서방 국가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러시아의 극단적인 말과 행동은 러시아가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또 러시아의 핵 위협 전술을 비난을 하면서 러시아가 극적인 수사와 행동으로 전세를 뒤집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속적인 무기 지원, 그리고 군대의 30%를 잃은 러시아군,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지금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볼 내용은 푸틴이 9일날, 전승일이죠. 9일날 전면전 선언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평화적으로 끝났다, 승리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할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데사까지 점령하면서 흑해를 점령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내륙 국가화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헤르손을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이런 것들을 보면 결코 오데사를 점령하기는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오데사는 해군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래프 등을 따르면 베아누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일을 맞춰서 전면전 선언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 몇 주 동안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국가 총동원령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내 나치주의자들의 전쟁을 주장을 했던 지금 푸틴이 전면전을 선언을 하면서
전 세계 나치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운다라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침공 후 거의 모든 목표에서 실패를 했어요. 키이우를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마리우폴도 지금 완전 점령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헤르손도 공격하고 있고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도 지금 완전 점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 총동원령, 계엄령 등을 러시아에서 선포를 하게 되면 여론의 강도 높은 통제까지 가능해지고, 그리고 특히 국가 총동원령을 통해서 이제 정적들로 불리는 사람들을 여기 군대로 다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있죠. 지금 푸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등 강경파들이 키우 장악 실패에 따른 러시아군의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면전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지난 30일 리만, 시에베로도네츠크 그리고 포파스 등 돈바스 내 3개 지역을 비롯한 389개 지점을 포격을 했지만 함락에 실패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공격할 명분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흑해주의로 해서 완전 점령을 지금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될지 푸틴만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보고,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더욱더 장기전으로 갈 경우 러시아는 반드시 패배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신문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중국의 중앙정부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